의열투쟁 단체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는데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20년대 활약했었던 의열단이 있고 30년대 활약한 임시정부 소속의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요거 비교해서 주로 알아둬야 되는데 주로 똑같은 활동은 폭탄을 던진 사람들이 활약이에요. 의자가 의롭다, 의로운 일을 했었던 의사, 열사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폭탄을 던져서 적에게 위화감을 주면서 우리의 독립을 꾀했던 이런 움직임을 말하는데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라이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의열단을 조직한 이 사람이 김원봉인데 이 김원봉과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김구랑 라이벌이 됩니다. 이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얘 목에다가 현상금을 320억, 김구 같은 경우는 200억, 약간 편차는 있지만 대략 이 정도 걸었다고 해요. 딱 봐도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김구를 떠오르는데 김구가 200억인데 김원봉 같은 경우는 320억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일본이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약간 두꺼비처럼 생기긴 했지만 어마무시했었던 김원봉. 이 둘이 영화에 같이 출연을 하죠. 김구랑 김원봉이 같이 출연한 영화 암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 관객 돌파하고 아주 잘 만들었었던 쌤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꼭 알아둬야 되고 라이벌이라는 거. 김원봉은 왜 320억이나 걸고 죽이고 싶어 했을까? 일본 입장에선 봅시다.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일본한테 폭탄 던지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신채호한테 부탁을 합니다. 참고로 신채호는 무력투쟁론자입니다. 무력으로서 나라를 되찾고자 꿈꿨던 사람이 이 사람 신채호이고 우리 앞서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안을 해달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보낸 적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이승만을 까댔던 사람이 신채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까댔어요? 이완용 이 개새끼는 있는 나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 이 새끼는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다 라고 격분하면서 무장투쟁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신채호이고 그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요청에 의해서 신채호가 작성한 글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폭력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중이 직접 폭력을 써서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 좀 과격하죠? 폭력, 혁명 이런 표현 나오면은 신채호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외교 주장하는 새끼들 개소리 하지 마라. 실력 양성론자들 시간 없어. 야, 다 꺼져. 무조건 민중이 직접 폭력을 써가지고 나라를 되찾아야 돼 라고 써놓은 것이 조선혁명선언이고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 강령에 근거해서 일본의 중요한 사람들이나 친일파들을 죽입니다. 아니면 식민지 기구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폭발을 시키는 것이 이들 역할이고 대표적인 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폭탄을 던집니다. 화끈해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다가 김원봉이 딱 지령 때리잖아. 카톡으로 야 출동해 하면은 그냥 롤 하다 말고도 그냥 PC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수류탄 들고 가서 던지는 겨. 그래서 상당히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평상시 때는 일반적인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검은색 정장 입고 PC방 가서 단체로 롤 하다가 당구장 가서 당구 치다가 아주 그냥 죽음을 쫓아라는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러 폭탄 던지러 갔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다 폭탄 던졌고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여기 좀 중요하죠.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지섭 일본궁성, 나석주 동양적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집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박재혁. 오, 코가 그냥 뭐 칼처럼 생겼어요. 아주 오똑한 선생님 코같이 잘생겼는데 박재혁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졌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최수봉은 다른 학교 교과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이쪽 교과서는 나와요.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졌죠. 잘생겼네요. 의열단은 얼굴 보고 뽑나봐. 김상옥 고수엠 간지 쩝니다. 김상옥 잘생겼죠. 뽀샵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졌고 그렇죠. 김지섭은 일본에서 일본 왕궁을 통해서 폭탄 던졌고 나석주 얼굴 보세요. 지금 살아있었으면 어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주먹 좀 쓰는 조폭 두목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나석주. 하지만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 당시 때는 동양척지 주식회사 우리 땅을 빼앗고 처분했었던 이런 곳에다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박재혁은 비읍
부산경찰서 비읍. 최수봉 봉. 야, 밀양 경찰서에 폭탄 던지려면 폭탄을 몰래 숨겨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밀봉해야 되겠죠. 밀봉. 이렇게 외웠고, 김익상, 상, 윗상자예요. 가장 높은 통치기구는 조선통독부죠. 그다음 상옥, 높은 감옥. 가장 높은 감옥은 종로경찰서에 있었죠. 그다음 김지섭, 일본 궁성에 폭탄 던졌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되게 섭섭해했죠. 나석주, 돌로 만든 기둥이라는 뜻인데 동양측시 주식회사가 돌로 만든 기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외웠고, 특히 선 공부하다 보니까 김익상이 뭐 대단하기도 하고, 김상옥 좀 알아두세요. 이 사람은 종로경찰서 폭탄 던졌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근데 바로 잡히진 않았나 봐.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또 제보가 와서 민가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잡으려고 일본 경찰이 1000명이 동원이 되었대. 그러다가 총격전 하다가 끝내 총알 한 방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살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미 10발의 총알을 맞았대. 10발의 총알을 맞았는데도 끝까지 버텼고 눈뜬 채로 죽었고 주먹 불끈 총을 쥐고서 자살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무서웠나 봐. 일본 애들도 어머니를 불러다가 어머니로 하여금 눈 감기게 하고 시체 확인을 했었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끝까지 자결하면서까지 끝까지 1대 1000에 맞짱을 떴던 그 유명한 김상옥,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의열단 비교를 꼭 해줘야 되고,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 개인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는 현타가 오는 거야. 야, 종로 경찰서장 죽여봤자 교체하면 그만이고, 총독 죽여봤자 교체하면 그만이고, 야, 이게 무한정으로 되풀이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장투쟁을 하자. 그래서 개인 활동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얘네들의 후반기 노선이에요. 근데 여기 도와주는 애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예요. 중국사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때 중국은 두 파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색깔로 표현해놨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우리 알다시피 사회주의자이고 빨간색으로 표현하잖아요. 빨갱이들. 그래서 마오쩌둥의 공산당, 빨갱이들과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이끄는 파랭이의 싸움이 중국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요때만 하더라도 거의 장제스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과 싸우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국민정부당,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거의 대세였었거든. 그래서 거의 중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의열단원 상당수가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황포 군관학교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장제스였었고, 이것만 봐도 국민당 정부의 지원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의열단원들이 조선혁명 강부학교라고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를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뒤에 배우겠지만은 의열단이 중심돼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좌익과 우익, 다른 말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손잡고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중심도 의열단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조직적으로 군관학교 입학, 학교를 세우거나 민족혁명당 정당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일제히 저항하려고 싸웠었다라는 거. 의열단 활동 이외에도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의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호규 할아버지예요. 되게 온화한 모습이지만 65살이었었고, 이 사람은 원래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일반한테 폭탄 던지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조선 총독 마차에다 폭탄을 던지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곧 죽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지 나의 이 폭탄 던지는 이 의거 활동 자체가 조선인들 마음속에 불꽃을 화르르 타오르게 해서 독립을 꿈꾸고자 한다 했었던 강우규 할아버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박열, 일본에서 일왕을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이렇게 일본 애들이 누명을 씌우거든. 근데 대놓고 그래 나 니들 왕 죽이려고 했었어 당당히 맞섰던 박열인데, 이 사람 와이프가 일본인이에요. 후미코라는 여자랑 사랑을 했는데, 이 여자도 일본 천황제에 반대가 있었고 평화 같은 걸 좋아했었나 봐. 그래서 조선인이었었던 이 박열과 사랑에 빠지고 둘 다 일본에 끌려갑니다. 우리 앞서 배웠나요? 일본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7.9의 대지진이 일어나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 분위기가 험악한 것을 조선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탄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이때 박열한테도 뒤집어 씌웁니다. 박열이 일본 일왕을 죽이려고 했었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당당하게. 그래서 재판장에서도 우리 한국인 옷을 입고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 대역죄인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 나 대역죄인이니까 한번 재판해봐 하면서 대놓고. 그래서 일본도 당황스러운 거야. 스스로 대역죄인이라 하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얘 와이프였었던 후미코는 이유 모르게 죽습니다. 일본 애들 죽인 것 같아. 그래서 박열은 해방까지도 보게 되는데 이거를 영화로 만든 게 박열. 그래서 박열 일본 왕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타이완, 대만이죠. 대만에서 일왕의 천황의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시도했었던 사람이 이 조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한일애국단, 이 의열단과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 한일애국단이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 김구 선생님이 조직을 하는데, 김구는 원래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잖아요. 이걸 왜 조직하냐면 국민대표 회의 때문에 그래. 국민대표 회의 기억납니까? 원래 임시정부 초기에 우리가 연통제, 교통국이 있었죠. 근데 발각이 되면서 돈이 안 들어와. 그리고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지들끼리 싸우죠. 또 싸워. 외교론자, 무장투쟁론자, 뭐 실력 양성론자. 그래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야. 돈은 없지. 우리 내부적으로 싸우지. 그러다가 이승만이가 국제연맹에 우리나라를 일본 대신 통치해달라고 위임 통치한 제시한 거 가지고 신채호가 쓰레기 하면서 막 싸우지.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국민대회의로 모읍니다. 야, 다 모여. 시끄러워. 단톡방에 올려. 모여라, 모여라. 다 모여서 싸우죠. 그러다가 임시정부 안 되겠다. 폭파시키고 다시 만들자. 창조파. 아니다. 약간 개조해서 가자. 개조파. 이렇게 싸우죠. 하지만 결론 못 내고 결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요 상하이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만주나 미국으로 다 돌아가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이게 누구야? 이게 이 김구 선생님이죠. 남들은 다 뛰쳐나갔을 때 김구가 임시정부를 혼자 끌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돈도 없고 다 뛰쳐나갔다. 침체에 빠져. 김구의 일장을 보니까 월세를 못 내고 있고, 임시정부 월세를 못 내고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동포집을 전전하면서 빌어먹어요. 거지처럼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정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게 임시정부고, 김구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한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상하이에서 조직한 것이 한인애국단입니다. 김구. 김구 맨날 반찬이 없어가지고 김만 9박스 쌓아놓고 김만 구워 먹었었다고 하죠. 김만 9박스였기 때문에 김구. 농담입니다. 그래서 김구의 활약은 딱 2명. 김구의 활약은 아니죠. 한인애국단 활약은 딱 2명 기억하면 돼요. 이봉창, 윤봉길. 너무나 유명하죠. 이봉창은 원래 우리 조선에서 철도회사에서 일을 했었나 봐. 근데 한국인과 일본인의 월급 차이가 있고 차별대화하니까 에이, 이럴 바엔 일본 본토로 갈 거야 해서 일본 갔는데, 일본 본토에서 차별이 있고, 또 일왕이 마침 취임식을 해서 거기 구경하러 갔는데 한글로 쓴 글을 가지고 있었나 보지. 그래서 일본 애들 그걸 보고서 폭행하고 네가 여기 왜 왔어라고 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봉창이 상하이에 가면은 김구가 임시정부를 이끌다는 소식을 듣고 상하이로 찾아갑니다. 근데 김구도 의심이 되지. 생긴 게 일본인이고 일본어를 쓰니까 일본 첩자인 줄 알았나 봐.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솔하거든. 당신들은, 김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들은 일왕을 왜 못 죽입니까? 나한테 폭탄을 주면 내가 일왕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 나는 이 나이 때까지 지상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쾌락은 전부 맛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왕을 죽이고 지상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쾌락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 쾌락 느끼고 싶으니까 나한테 폭탄 줘. 내가 얘랑 죽일게. 라고 하면서 폭탄을 받아들죠. 그리고 사진을 찍었죠. 이게 그 당시 때 모습입니다. 약간 그림을 첨가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폭탄을 들고 선언문을 가슴에 안고 사진을 찍죠. 그래서 요 내용 있고, 나는 죽음을 바쳐서 독립운동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폭탄을 들고 일본을 찾아갔죠. 그리고 도쿄에서 일본 와차, 일왕이 차고 있는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불발이었어. 일왕을 맞추지는 못하고 일왕이 찬 마차의 뒷부분만, 바퀴 부분만 파손이 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이 사람 도망 안 갔어.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일본 애들이 범인을 잡았어. 범인은 이봉창이잖아. 근데 이봉창이 아니라 이봉창 앞에 있는 애를 막 두들겨 패면서 너 범인이지 하고 막 끌고 가는 거야. 그 이봉창이 어이없잖아. 이 사람 아닌데?
자기 대신 억울한 사람이 당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섭니다. 어이 come here 내가 던졌어 씨발 하면서 본인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잡혀가고 재판장으로 나중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봉창이 스스로 체포를 당해요. 자기 대신에 너무 피해를 입는 걸 싫어했었나 봐.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이봉창 의거고 1932년.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중국에서 신문 기사를 실었는데 이렇게 씁니다. 불행하게도 명종시키지 못했다.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불행히 명종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야. 이게 불행이래. 그러면은 일왕이 맞추길 원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이걸 핑계로 상하이를 침략을 합니다. 이것이 상하이 사변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봉창 의거가 실패를 했고 중국 언론이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걸 핑계로 상하이를 쳐들어가는데 상하이 사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상하이를 쳐들어가죠. 성공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막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있었어.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그래서 이 상하이 사변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때마침 일본 왕의 생일이었어. 이것을 천장절이라 부르는데 천장절. 일본 왕의 생일인 천장절이었고 상하이 사변 승리 축하를 이 훈커공원에서 상하이에서 열고 있었어요. 일반인들한테도 오픈했습니다. 단지 도시락을 싸와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윤봉길이 나섭니다. 원래 윤봉길은 충남 예산 출신인데 독립운동하기 위해 집을 나섰죠. 그렇습니다. 대장부는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대장부가 독립운동하러 나가서는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글을 남기고 김구를 찾아가죠. 그래서 자기도 이봉창처럼 폭탄을 던지겠다고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과 장군들이 모이는 거 알고서 여기에 폭탄을 들고 등장을 하죠. 폭탄이 두 가지였죠. 물병 폭탄, 그 다음 도시락 폭탄. 사람들은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걸로 착각하지만 물병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물병 폭탄을 던져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수많은 두목 원숭이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관리들이 폭탄에 맞아서 죽거나 다리를 잃거나 병신이 됩니다. 대박이 났죠. 성공을 했어.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도시락 폭탄을 깔려는 순간에 잡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윤봉길이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죠. 사형을 당하는데 이것이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봉창도 그렇지만 이 윤봉길 의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윤봉길 때문에 아니죠. 윤봉길 덕분에 어마무시한 우리 독립운동이 변화가 됩니다. 먼저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아까 봤었죠. 이때 중국은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내전이었어. 실제는 장제스가 거의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장제스가 봅니다. 보고 신문기사를 봤더니 카톡에 실시간 검색을 봤더니 훈커공원에서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폭탄 던져서 일본 애들을 아작을 냈단 말이야. 통쾌하잖아. 중국 애들도 그렇게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누구야? 그랬더니 윤봉길이래. 윤봉길이 누군데? 임시정부 소속의 한인회관 소속이래. 야 쩌는데 하면서 판타스틱한데 아주 판타스틱 외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대단하다. 중국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용사가 해냈구나. 얘가 속한 한인애국단, 얘가 속한 임시정부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해가지고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임시정부가 아까 어땠어? 여기 보는 것처럼 김구가 김만 먹고 있을 정도로 침체에 빠졌었잖아. 침체에 빠진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실제로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판타스틱한데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이 했구나. 어떤 책은 3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과 중국이 공동적으로 손을 잡고 일본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일본에 쫓기기 시작해요. 일본이 한인회관 소속인 걸 알고 그리고 임시정부 소행인 걸 알고 탄압을 하죠. 그래서 상하이 위치했다가 도망치고 나중에 40년에 임시정부는 충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상하이에서 시작을 했다가 쭉 도망쳐서 충칭으로 머무게 되는데 상하이 시기냐 충칭 시기냐. 우리는 이 충칭 시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상하이에서 이동하게 된 계기가 윤봉길 사건 덕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향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윤봉길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영향이 어마무시하거든. 일단 볼게요. 윤봉길도 이봉창과 마찬가지로 가슴에 이걸 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류탄을 달고 태극기를 뒤로 하고 김구랑 사진 찍었죠. 참고로 김구 봐봐. 우리는 오나 모습의 김구 알고 있지만 되게 세파트처럼 졸라 무섭게 생겼죠. 되게 강인한 사람이고 귀가 한쪽이 다르죠. 한쪽이 쓸렸어. 일본의 고문을 받았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팔이 떨렸다 그랬죠. 얘가 글씨를 쓰면은 글이 흔들렸대. 그래서 자기 글씨체를 농담으로 총알체라고 할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고 어마무시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 김구고 엄청나게 강인한 사람입니다. 김구랑 사진을 찍죠. 그리고 요거의 해석판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는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원의 일원이 되어 적의 장교를 죽이기로 맹세합니다. 아까 이봉창도 요거 있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고 사진을 찍고 출발하죠. 그래서 D-Day 날 직전에 김구랑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윤봉길이 죽으러 갈 때 윤봉길이 얘기하죠. 김구 선생님, 저랑 시계 바꿉시다. 제 거는 6원짜리인데 당신 건 2원짜리. 싸구려. 내게 비싸니까 나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 건 6원짜리고 당신 2원짜리니까 나한테는 내가 곧 죽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바꿉시다. 실제로 이 바꾼 시계가 지금 현재 예산의 김봉길의 그 윤봉길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윤봉길이 차창을 올리죠. 올리면서 김구랑 인사하죠. 김구가 윤봉길한테 우리 지하에서 봅시다 하고 죽으러 가는 윤봉길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지하에서 보자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윤봉길은 죽으러 가죠. 그리고 가서 훈커공원에다가 폭탄을 던지죠. 그래서 수많은 일본 고위 장교들과 관료들이 폭탄을 맞아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살아남죠. 그리고 윤봉길을 끌려갑니다. 이게 끌려가는 장면인데 얼굴이 약간 변형되었어. 피투성이 됩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실린 신문인데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일본으로 끌려가. 그래서 여기 묶인 거 보는 것처럼 십자가 틀에다가 윤봉길을 묶어. 그리고 총으로 이마에 빵 쏴서 죽습니다. 여기 이미 총을 이마에 맞아서 피가 흥건하죠. 전 보이죠. 이게 피자국이야.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 장소가 여기 아까 훈커공원에서 죽은 일본 군인 있죠. 걔가 속해 있는 부대로 끌고 가가지고 보복을 해. 일부러 그 부대로 가는 거야. 자기들 대장 죽였다라고. 거기 가서 총살을 시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묻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해방된 조국에서 김구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윤봉길, 이봉창 시체를 꺼내옵니다. 근데 윤봉길 시체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일본 새끼들이 몰래 묻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수소문해가지고 몰래 간신히 찾습니다. 어디에 묻히는 건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이 안 가르쳐줘. 그래서 협박합니다. 너네 안 가르쳐주면 여기에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릴 거야 해가지고 간신히 알아냈고 거기서 요 십자가 틀, 윤봉길을 묶었었던 십자가 틀, 요 옆에 총살됐던 이 틀 있죠. 요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파가지고 윤봉길의 양복과 윤봉길의 신발, 그다음 뼈다구라는 표현보다는 유해를 이렇게 찾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국에 이렇게 묻었어. 이게 삼의사묘역이라는 건데 이게 안중근 무덤이에요. 근데 비어있죠. 안중근의 유해도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못 찾아왔어. 일본이 어디다 숨겼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못 찾아와서 빈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 무덤을 찾아와서 이렇게 안치를 시키고 온 백성이 국가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눈물 흘렸었던. 그래서 서울의 효창공원 가면은 삼의사 묘역이라고 그러는데 요 세 명의 시체만 있기 때문에 삼의사 묘역이라고 해요. 안중근의 무덤도 찾아와야 되겠죠. 근데 김구가 안타깝게도 이걸 찾아오기 전에 본인마저도 죽어서 이 인근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삼의사 묘역 한번 가보고, 참고로 이것은 일본이 미국 군함 미주리함에 올라간 사진이에요. 항복 사인하려고 미군 애들이 지켜보는 과정인데 조그만 보트 타고 미주리함에 올라와서 이 미국의 대표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얘가 지팡이 짚고 메가더 장군 앞에서 사인을 합니다. 항복 사인을. 이게 공식적인 항복 사인인데 근데 문제는 얘가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 다리를 잃었어. 이 다리도 가짜 다리야. 의족이라 그러죠. 근데 얘가 다리를 잃은 것이 이 훈커공원에서 윤봉길이 던진 폭탄에 의해서 다리를 잃었던 얘가 이때는 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항복을 일랑 대신에 항복 사인을 미국한테 하는 얘가 윤봉길한테 다리를 잃은 것이 이때까지 여파가 이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8.15 광복식 날 요 글이 읽혀졌어요. 윤봉길이 이거 폭탄 던지러 가기 전에 유서를 썼어. 아들 둘한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에 깃발을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술을 부어주어라. 참고로 아빠는 소주파다. 진로가 좋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빠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사람이 동서양이 많다. 그러니까 엄마 아래에서 자란 애들 말하는 거 있죠. 동양으로 맹자가 있고 서양에서는 나폴레옹이 있고 그 다음에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도 이런 어머니의 자식이 되고 너희들도 그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아빠 없으면 슬퍼하지 말고 이왕이면 너희도 독립투사가 되고 아빠한테 와서 술 한잔 따라주고 엄마 아래서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라. 아, 나 이거 보면 눈물 나. 대단합니다. 이때 윤봉길 나이가 23살이야. 참 대단하죠. 자, 눈물 납니다. 눈물. 이런 사람도 우리 기억해줘야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료 한번 봅시다. 조선혁명선언 기억납니까? 아까 의열단 선언문이라고 하고 의열단이 행동 지침을 신채호한테 의뢰해서 신채호가 써준 거죠. 자, 봅시다. 외교, 준비 이런 개꿈 버려라.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이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일본 통치를 타도해야 된다. 폭력, 암살, 파괴, 폭동 이런 거 하라는 거야. 외교, 준비, 개꿈 버려. 꿈일 뿐이야. 폭력을 써야 되라고 조선혁명선언 혹은 의열단 선언문을 작성해서 의열단원들이 폭탄을 던질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마련해 준 사람 신채호. 그리고 의열단 만든 사람 김원봉. 꼭 기억해 줘야죠. 그래서 의열투쟁 배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개인적으로 한 사람 강우규 할아버지 총독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박열 일본에서 일왕 암살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조명하는 대만에서 일왕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그랬었죠. 개인적인 의거. 하지만 우리는 의열단과 한일의열단을 기억해줘야죠. 라이벌이었었죠. 김원봉, 몸값이 제일 높았었던 신채호한테 부탁했죠. 조선혁명선언을 써줬었고 민중이 직접 혁명, 폭력을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폭력을 쓰죠. 그래서 폭탄을 던지는 것이 공통점이고 박재혁, 비읍 부산경찰서에 최수봉, 밀봉 밀양경찰서에 폭탄 던졌고 김익상 그래서 최고의 높은 통치기구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졌고 김상옥 가장 높은 감옥 종로경찰서에 던졌습니다. 김지섭 일본 왕고인 던졌지만 실패해서 섭섭했고 나석주 돌기둥이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죠. 현타를 느꼈죠. 야, 개인적으로 해봤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조직적인 활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 다른 말로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서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했고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입학했고 만들었었고 민족혁명당을 해서 좌익과 우익이 손잡은 정당을 만들었었죠. 자, 이거랑 비교되는 게 한일의국단 김구가 만들었었죠. 김원봉의 라이벌이자 동지이죠. 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침체 빠졌죠. 국민대표회 열었지만 창조파, 개조파 나눠서 싸워서 다 이탈해버리죠. 홀로 구석에서 김을 굽고 있었던 김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봉창, 쾌락을 맛보고 싶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일왕에 폭탄 던지겠습니다. 실패했고 불행하게도 맞추지 못했다라는 문구에 의해서 일본이 상하이를 쳐들어가는 상하이 사변이 터지죠. 상하이 사변 성공했죠.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 사변 승리했고 그리고 일왕의 생일이었었죠. 여기에 폭탄 들고 등장하는 윤봉길, 훈커공원에다 폭탄을 던졌고 성공하죠. 이것 때문에 이것 덕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중국 100만 대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구나. 판타스틱한데? 그래서 임시정부가 또 쫓기게 되기도 하고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비폭력 아니죠. 폭력을 쓰라고 그랬죠. 나석주, 돌기둥 척식주식회사가 돌기둥 되어 있죠. 또 여기 주 맞습니다. 한일의국단은 김원봉 땡 아니죠. 김구가 윤봉길, 이봉창을 활용했죠. 땡. 윤봉길 의견은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임시정부 지원의 계기를 마련해줬다. 판타스틱한데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구나. 따봉 이렇게 했었죠. 윤봉길은 이봉창보다 먼저 의거를 실행했다. 아니죠. 이봉창이 먼저 하고 윤봉길로 이어지게 되죠. 의열단은 누구를 중심으로? 김원봉을 중심으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의 봉자가 많다 그랬죠.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키우고 싶으면 봉자를 지으면 됩니다. 나중에 아기 태어났을 때. 김상옥, 높은 감옥, 윗상자 감옥옥자. 높은 감옥은 종로경찰서에 있었죠. 자, 의열단은 개인 폭력의 한계를 느꼈죠. 현타를 느끼고 무슨 투쟁? 조직적인 투쟁으로 나아갔죠. 윤봉길은 어디에서
일본에 대한 폭탄 던졌나요? 상하이에서 홍커공원에서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폭탄 던졌죠. 윤봉길 의원은 누구의 지원을 얻어내게 되었나요? 그렇죠. 중국 국민당 정부 인물로는 짱제스의 지원을 얻게 되었죠. 판타스틱한데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해놨구나. 따봉.